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비난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현재 훈련 역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축소된 상태로 진행 중인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미사일 위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역시 훈련을 조금도 축소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북한이 크게 불평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이라며 미한 동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인터뷰 직후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베네수엘라가 북한 등과 함께 불량 국가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Maduro regime now joins that exclusive club of rogue states like Cuba, Iran, Syria, and North Korea that are subject to that form of sanctions. 북한 외무성은 전날 발사체 발사 후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을 겨냥해 합동 군사훈련을 감행한 건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중인 미한 동맹훈련을 향후 군사훈련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일부 조정했으며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이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준비태세 유지를 강조한 에스퍼 장관은 일본을 거쳐 9일 한국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미한 훈련 일정과 명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군축회의가 열렸는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 측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inciting military pressure. 우드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returning to discussions with the North in order to carry out the vision laid out at that summit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측도 미북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5일 시작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한 정상 간 약속을 무시한 채 대규모 최신식 공격용 군사장비들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lthough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are playing every trick to justify this military exercise, they can neither conceal nor whitewash its aggressive nature in any manner. 그러면서 미한 군사연습은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주요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참사관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적 행동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추동력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이 최근 8년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죠. 그런데 이 조치가 북한의 주요 관광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의 남북 교류와 경협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BOA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이 조치를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생존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주요 관광 사업이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is does is it says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power to discourage visits to those places by anyone who might also want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 정부의 새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양덕 온천지구 건설, 삼지연군 건설 등 이른바 3대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조기 완공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를 협상을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 전술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My guess is that's our tactic, and if the North Koreans then come to if it works, if the North Koreans do come to the table, and these are kind of easy things for us to let go, much easier than trade sanctions.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현 관광 리조트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북한 관광의 90% 이상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에 출입국 사증과 스탬프를 찍지 않으면 이들의 북한 체류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새 조치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 등 비자 면제국 시민들의 방북을 자제시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합법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에 전달돼야 한다며 제재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 민간 지원단체들이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고 방문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간 지원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또 미국의 정책은 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북한 주민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품 전달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인도주의 위기는 온전히 북한 당국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게르힐페 세계 기아 원조의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기아 원조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종자 저장과 식수, 식량 공급, 영양 개선,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위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6개월 면제 유효 기간을 준수하고 별도의 국내법과 허가 절차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러시아가 지난 6월 북한에 정제유 1,130톤을 공급했다고 보고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6월 대북 공급 정제유를 포함해 러시아가 지난 6개월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모두 23,313톤으로 배럴로 환산할 경우 약 18만 4,178배럴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급한 5,730톤까지 합산할 경우 두 나라가 올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2만 9,043톤으로 약 22만 9,440배럴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앞서 지난 6월 미국은 이미 북한이 불법 선박 환적 등의 수법으로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공급 중단을 유엔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등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얻은 북한 출신은 모두 57명이며 지난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모두 877명의 탈북민들이 유럽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럽연합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한 북한 출신은 모두 57명이며 이는 지난 2016년에 66명보다 9명 줄어든 것이고 지난 2015년 128명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또 2017년 북한 출신이 가장 많이 시민권을 얻은 나라는 영국으로 31명이었고
이어 독일 11명, 이탈리아 5명, 키프로스 4명, 몰타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